네, 이번 시간에는 터치 디자이너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사용을 하는가를 보시면서 터치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디자이너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오디오 비주얼 쪽이나 또는 미디어 아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터치 디자이너는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노드 방식을 차용한 리얼타임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드 방식과 리얼타임 방식은 무엇이느냐,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노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딩을 한 줄 한 줄 계속해서 써내려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스크립트 방식의 프로그래밍이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박스를 만들어서 이 오퍼레이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노드 방식이 있습니다.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얼타임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영상, 그래픽을 사용할 때도 크게 두 가지 다르게 있어요. 첫 번째가 프리렌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시네마 4D 등 영상을 최종적으로 파일로 익스포트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통 프리렌더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인게임의 경우에는 저희가 키보드를 누를 때 또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이 그래픽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을 리얼타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드 방식의 프로그램에도 맥스라든지 쿼츠 컴포즈라든지, 뭐 최근에는 이제 노치 VFX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좀 오퍼레이터들마다의 프리뷰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래픽을 만드셨다든지 어떤 센서 값을 받으셨다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오퍼레이터 박스 하나 안에서 해결하실 수 있게끔 또는 프리뷰를 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 방식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스크립트 방식까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LSL 코드라든지 또는 파이썬 코드를 스크립트 방식을 차용을 하셔서 그래픽을 만드신다든지 인터페이스를 짜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퍼레이터 박스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오퍼레이터 박스를 만들어서 줄을 이어나가는 형식의 노드 프로그래밍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뭐 오디오 쪽 신호를 받는다든지 센서 신호를 받아서 그대로 그래픽이나 어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리얼타임 형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좀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실시간으로 전시 또는 퍼포먼스를 할 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예전부터 중간 단계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라든지 오디오 신호 같은 것들을 받아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밸류값, 센서 밸류값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터치 디자이너에서 하고, OSC라든지 미디 신호로 변환을 시켜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시켜주는 형식으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터치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 쪽을 먼저 선택을 해보시면 터치 디자이너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 위키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다, 또는 뭐 릴리즈 노트, 다운로드, 라이센싱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가끔 이 파라미터들이 되게 사전적으로 형식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잘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위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포럼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 포럼에 들어오시면 터치 디자이너에 대한 뭐 질문들, 답변들, 그리고 뭐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셋 같은 것들을 공유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쪽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포럼 바로 옆에 튜토리얼스를 보시면 이제 터치 디자이너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유저들이 올리는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터치 디자이너 홈페이지가 사실 리뉴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서는 저희 터치 디자이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Learn 쪽 들어가시면 튜토리얼 보실 수 있는 여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저들이 보통 어떤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곳인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프리뷰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한국 작가님들도 가끔 계시고 뭐 GLSL부터 굉장히 기초적인 설명들까지 잘 나와 있는 튜토리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튜토리얼도 한 번씩 보시면서 터치 디자이너의 사용법을 익혀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튜토리얼 옆에 보시면 이제 FPS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FPS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영상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해서 무수히 움직이고 있는 파일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영상이라는 이제 파일은 1초에 특정한 몇 장의 사진을 넣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FPS는 1초의 사진이 몇 장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 있는 FP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지정한 FPS만큼 잘 나오고 있는가 확인을 해주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FPS를 설정하시는 곳은 왼쪽 하단에 FP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여기서 이제 FPS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30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 위쪽에 있는 프레임도 30프레임으로 바뀌게 되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120프레임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120프레임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좀 거부가 걸렸다든지 컴퓨터 사양에 뭔가 부하가 걸렸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FPS가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얼타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CPU나 GPU에 좀 무리가 많이 가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FPS를 항상 잘 확인을 하시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얼타임 버튼을 끄실 수가 있어요. 지금 X 표시 체크로 되어 있는 게 리얼타임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표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얼타임 버튼을 꺼서 빨간색 표시가 들어오면 리얼타임이 이제 오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리얼타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리얼타임을 끌 경우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프로그램에 거부가 걸렸다든지 또는 영상의 파일을 익스포트 하실 때는 웬만하면 여기 있는 리얼타임 버튼을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렌더를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GPU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뽑았을 때 프레임이 뚝뚝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상 익스포트를 하실 때는 이 리얼타임 버튼을 꺼두신 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터치 디자이너에서 위키, 아마 맥 쪽은 바로 위키 바로 밑에 있으실 거고 윈도우는 파일 밑에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퍼폼 모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퍼폼 모드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UI를 다 짜고 퍼포먼스나 전시를 할 때 뭐 슬라이드라든지 노브 같은 것들을 밖으로 빼서 이 저희가 보고 있는 프로그래밍 화면을 제외하고 저희가 만든 인터페이스 화면만 볼 수 있게끔 또는 영상 화면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 말고 터치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이 끝난 영상이나 프로그래밍이 끝난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터치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전시라든지 퍼포먼스에서 터치 플레이어만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퍼폼 모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오픈 팔레트라고 해서 터치 디자이너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 프리셋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라든지 또는 이미지 필터 등 굉장히 여러 가지의 프리셋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프리뷰를 보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터치 디자이너 화면 안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고 여기서 파라미터 창을 보시면 여기서 설정값들을 건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 박스 안쪽으로 줌인을 해주시면 마우스 줌인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비주얼이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제가 뭐 이미지 필터 같은 것들을 들고 온다라고 하면 이런 라이트 터널을 들고 왔을 때 라이트 터널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팔레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짜여졌는가를 보시면 좀 더 터치 디자이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페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 디자이너 화면 분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2개로 나누실 수도 있고 또는 3개로, 4개로 나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스타트 엔드, r스타트, r엔드라는 구간이 나와 있죠. 얘는 이제 저희가 프레임으로 현재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 엔드 값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이 몇인지를 결정해 주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FPS가 60이니까 1초에 60장이 사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프레임부터 600프레임까지, 그러니까 총 10초의 영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r스타트, r엔드 같은 경우에는 리스타트, 리엔드의 약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오른쪽에 레인지 리미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루프인지 원스인지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자, 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정해놓은 스타트 엔드 값이 한 번 돌고 나서 r스타트, r엔드 값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루프가 돌게 돼요. 즉, 이렇게 600프레임까지 영상이 도달해도 멈추지 않고 다시 1프레임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루프 형식으로 돌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루프 상태에서 r스타트, r엔드 값을 바꿔주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50프레임부터 200프레임까지 라고 설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루프가 돌고 나니까 50프레임부터 200프레임까지만 계속해서 루프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루프가 돌고 나서의 프레임 설정은 r스타트, r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프레임에서 600프레임까지 한 번 진행이 되면 영상이 일시 정지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돌아가 주시면 다시 재생을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통해서 당연히 일시정지 재생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중앙에 있는 버튼이 역재생 버튼이에요. 그래서 루프도 역으로 1프레임에서 60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완전 정지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좌우측 키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1프레임씩 영상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는 이제 스크립트 방식을 이용하실 때도 있긴 한데, 그때 스페이스라든지 이제 방향키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시다가 가끔 잘못 누르실 수가 있어서 여기 스페이스라든지 재생이 되고 있더라도 방향키 앞뒤를 누르시게 되면 영상이 그대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행을 하시다가 비주얼이 멈췄다라고 하시면, 화면이 멈췄다라고 하시면 맨 처음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곳은 일시정지가 눌러져 있진 않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PS가 저희가 설정한 값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템포랑 T-SIG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템포가 다른 말로 BPM이라고 하죠. 곡의 빠르기. 그리고 T-SIG는 타임 시그네처라고 해서 몇 분에 몇 박자 곡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 코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타임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600프레임을 지나갈 때 현재 프레임이 나오고 있고, 현재 프레임에 따른 초와 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00프레임이니까 총 10초짜리의 타임 코드가 지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현재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는 프레임이 60프레임에서 총 600프레임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120bpm일 때, 템포가 120일 때 몇 분에 몇 박자, 4분의 4박자일 때 현재 몇 마디, 몇 박자, 몇 박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터치 디자이너의 좀 기초적인 사용 방법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제를 들고 와서 실질적으로 리얼타임 그래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